사우디가 지금 석유 중심 정제에서 탈피하려고 인공지능과 막대한 반도체 인프라를 핵심 미래 전략으로 육성하고 있다. 디자인 하우스 같은데 설계를 의뢰하거나 자기네들 설계 인력을 확보를 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렇게 칩 설계를 맡길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나오고요. 요새는 AI 툴이 좀 새로 생겨가지고 속도가 빨라졌다. 그 다음에 저기 TSMC라든지 위탁 생산해 가지고 설계를 자기 국가에서 만들 거는 설계를 할 수 있고, 사우디도 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도 할 수 있고 브라질도 할 수 있고, 인도는 자체 전 세계 설계직 20%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라는 거죠. 참 저도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잠재돼 무슨 폭탄처럼 여기서 이렇게 기술 하나만 발표해도 미국 반도체가 확 무너질 수 있는 첨단 업종은 그게 문제예요. 신기술이 하나 나오면 확 무너진다는 거죠. 미국의 금융붕괴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위험성을 얘기를 해줘도 미국 정치권이 전혀 이해를 못한다.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TSMC도 전 세계 설계 생산을 다 하고 있고, 기술 하나만 발표해도 끝나고, 중국에서 기술 하나만 발표해도 끝나고, 제 기술 기반에서는 다 생산할 수 있어요. 제가 기술 발표한 거를 굉장히 당연스럽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를 왜냐면 기술을 이해를 못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부펀드 산하기업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 손잡고 사우디 내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그래서 AI 반도체 레벨리온이 우리나라 사우디 국영석의 아람코 2세대 AI 반도체를 공급한다.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실증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 공장은 굉장히 투자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나 메가나칩 생산처럼 조그맣게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동부 반도체처럼 조그맣게 만들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시간도 별로 안 걸리거든요. 위탁 생산해도 되는데 이것도 제주 반도체랑. 그래서 사우디가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는 생산에 진입 장벽이 높다는데, 사우디가 최근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세계 16개 어떤 사우디 어떤 대학가들과 해가지고 반도체를 계속 설계하려고 하는데, 외부의 설계를 맡기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되거나, 설계 인력들을 해외 인력들을 모집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위탁 생산해도 되는 부분인데요. 이걸 이게 전 세계 다 곧바로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이와 같은 똑같이 국가 차원에서 다 동시에 출범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험성을 얘기를 해줘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좀 이상하다. 이런 부분을 좀 위험을 경고를 해도 무시를 하고 있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이해가 안 간다.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줘도 그게 그렇죠. 무시를 하네요. 인도는 전 세계 설계 인력 20%를 공급하고 있고, 설계 인력 제주 반도체를 가지고 위탁 생산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서야 마이크론이 공장을, 인도에 대량 공장을 건설을 했는데요. 그래서 본격 가동을 할 것으로 2027년도 이렇게 2027년도부터 2028년도 디램에 너도나도 뛰어들 것 같은데요. 적어도 패키지 디램은 다 넣어도 나도 다 떼어줄 수 있는 제주 반도체처럼 상황인데 이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TSMC도 패키지 디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원본도 하다 보면서 한 발 디딘 거죠. 디램 생산에, 직접 생산에. 중국도 그렇고 상식 메모리가 8% 점유율 디램, 그다음 양측 메모리도 디램에 참여를 한다. 다른 중국 내 어떤 위탁 생산하는 데가 있어요. 중국 반도체가. 그럼 거기서도 시스템 디램도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도 이렇게 위탁 생산을 하는데 디램을 못 하겠어요. 네네네. 거기서도 확대를 하거나 해서 최근 TSMC가 삼성이나 이런 데다가 설계와 생산 공장을 따로 분리해라 이런 요구를, 이렇게 이상한 요구죠. 그래서 이렇게 디램의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더 나은 기술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은 기술 업종은 하루아침 무너지는 건 삼성도 해당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염두를 두고 아마 그렇게 한 것이냐라는 생각을 좀
공장 판다는 거죠, 중국에. 근데 그 중국에서 곧바로 자기들의 대량 생산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라피더스도 2027년도에 본격적으로 한다는데 어느 정도 인하로 한다는데 어느 정도는 할지는 알 수 없어요. 국가 차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시 공급을 하지 않겠느냐. 사우디가 전기차, 우주통신, 에너지분야 반도체를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자국 내에는 아직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한국의 기업들의 투자를 하고 기술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도체 산업에 사우디가 공동 투자 펀드가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16개 사우디 대학과 연구에서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세계 대학에서 반도체 제조에 성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거네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 반도체가 앞으로 좀 경쟁이 심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리벨리온이 AI 칩, 한국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팹리스 리벨리 설계만 하는 데인데 아람코로부터 예비하고 투자 유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서 그 기술을 좀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서 하거나 그 물량을 좀 자기네들이 받아들여서 같이 이렇게 기업을 키우는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기술 확보에 이렇게 전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우디도 사우디아 아랍에미리트 AI 반도체 사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기네들 이렇게 여기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는 안 그러겠냐. 그 디자인 하우스에 설계를 해서 곧바로 그렇게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되게 이상하다, 찝찝하다라는 거죠. 네네. 인도는 전 세계 선계 인력의 20%를 공급하고 있는데 제주 반도체처럼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되게 설계 인력만 갖고도 제조가 가능하거나 설계 인력 없어도 디자인 하우스에 맡겨도 제조가 가능한 상황인데, 그래서 매그나 칩 이런 것처럼 해서 공장 하나 갖고도 되거든요.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자기 국내에서 시범 생산할 정도의 물량이라면 1분기에 한 600 몇십억 정도의 매출이라면 3만 정, 웨이퍼 3만 장 규모라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장이면 어때요? 만장에서 이렇게 만장 규모는 하거나 해도 뭐 웨이퍼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